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흐름과 관련해서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은 법원에서 소장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송달하면은 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 소장 부분을 송달하죠. 그러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다시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그러면 원고, 피고가 모두 재판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소장 답변서를 보고 쟁점 정리한 후 준비 절차를 거쳐 공개법정에서 변론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 서면을 통해서 보충 주장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민사 소송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행정소송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은 예외적 직권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재판이 심리가 끝나면은 신문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금부터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처분의 위법을 주장합니다. 피고 행정청은 답변서에서 소장을 받아본 후 소송요건과 관련해서 흥결이 있다는 본안전 항변을 답변서에 기재하고 더 나아가서 위법에 대해서 원고가 이렇게 주장한 위법에 관해서 그렇지 않다, 적법하다 하는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라든지 주장을 모두 살펴본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때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면 각하 소송 판결은 각하 판결하게 됩니다. 한편 소송 요건을 모두 갖췄으면 본안에 대해서 처분의 적법 위법 여부를 심리해서 처분이 위법하면은 인용 판결, 처분을 취소한다 하는 취소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경우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그래서 각하 판결, 그 다음에 기각 판결, 청구를 기각한다. 그 다음에 처분을 취소한다. 취소 판결과 관련해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은 법원에서 직접 취소합니다.
행정청에게 취소하라 하는 명령, 이행, 판결 형태가 아닙니다. 합병 취소와 관련해서 일부 취소가 가능한가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일부 취소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부 취소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정보 공개 같은 경우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인용 판결을 해야 되는데 공익상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이고 행정소송법에 있는 특수한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이 있으면은 판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중복제소, 반복제소 할 수 없습니다. 당해 처분에 관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당해 처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해임 처분이 되었는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위법 사유를 그 절차 위법만 주장했는데 다시 보니까 실체 위법을 확인했다. 그래서 다시 실체 위법을 다시 주장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기판력. 그래서 해임 처분과 관련해서 당해 처분과 관련해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 이거는 민사소송하고 동일합니다. 민사소송하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한편 취소소송은 형성판결입니다. 취소 법원의 판결 선고와 확정에 의해서 형성력이 발생해서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취소한다 해서 효력이 소멸해서 형성요. 행정청의 이행이 불필요합니다. 판결의 확정으로서 당연히 형성됩니다. 효력이 형성되어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멸은 처분했을 당시로 효력이 소급하고 그리고 원고 피고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걸 대세효를 합니다. 이때 판결의 효력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경우 확정이 된 경우입니다. 한편 이거는 당해 처분과 관련돼서 형성력이 발생해서 소멸됩니다. 한편 이러한 형성력 이후에 별도로 기속력을 행정소송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처분인 경우에는 반복금지로 행정청이 다시 또 동일한 처분을 또 하는 것. 이거는 판결 이후에 재처분과 관련된 겁니다. 재처분과 관련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처분이 아닌 경우, 동일한 처분이라도 처분 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했었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처분 사유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별도의 새로운 처분으로 봅니다. 새로운 처분을 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은 반복금지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한편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했다가 거부되는데 이 거부의 상태가 소멸된 겁니다. 그러면 신청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신청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용하지 않고 또 다른 여기 처분 사유를 달리해서 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새로운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부를 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또 처분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간접 강제를 통해 가지고
처분의 의무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정 판결 보겠습니다. 사정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합니다. 이 경우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된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단 피고가 전남답게 한 법학적인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정 판결입니다. 사정 판결과 관련해서 행정청 피고가 사정 판결해달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그 사정 판결에 대비해서 그 행정청에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시설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 등을 취소 소송이 계속된 병합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소 판결은 파면처분 취소 적극처분과 관련해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거부처분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몇 며칠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적극처분 취소 이런 판결의 선고된 경우, 선고돼서 확정된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취소 판결의 효력 이미 봤습니다. 일부 취소 불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인용 판결된 경우 형성력과 관련해서 당해 처분은 당연, 불이익 처분, 적처분 소멸합니다. 그래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대세효입니다. 당해 처분과 관련해서 형성효가 생기고 대세효가 생기고 당연히 처분 당시로 돌아가서 효력이 소멸시켜버리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형성효, 소급효, 대세효 29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속력과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속력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그 다음에 거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한 행정청 판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 취지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재처분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도 준용한다. 그러니까 취소 거부 처분이 취소된 취소 사유가 절차 위법이면 절차를 보완해서 다시 재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간접관계 방법으로 재처분 의무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처분 경우에는 반복금지효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동일한 처분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은 재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적극처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원상 회복해서 원상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판례상 인정됩니다. 재처분과 관련해서 간접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 집행여부에서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첫 번째는 상당 기간을 정한 행정청에게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냐 할 때는 기한기간에 따라 일정 배상금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처분 같은 경우 취소 승소 판결 후에 원래 돌아가서 재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거나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처분 사유를 봐야 됩니다. 거부처분 사유 승소 판결했을 때의 거부처분 사유를 비교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하면은 뒤에 있는 거부처분은 무효고 따라서 간접강제 신청을 해서 재처분 의무 허가라든지 신청에 따른 인허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부정되면은 이 거부처분은 새로운 거부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위법을 다투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효가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를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이런 요건에 의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이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민사소송에 있는 소송 참가 이외에 제3자 소송 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받는 제3자 똑같습니다. 는 신청 직권에 의해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갑에게 허가를 했는데 을이 이 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갑은 피고인 행정청 피고 쪽에 제3자로서 소송 참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고 쪽에 제3자 소송 참가가 많습니다. 한편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권리 의무의 주체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행정청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관해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에 의해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과 소송 참가로서 형성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교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